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7월 13일 개별 종목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았던 포스코 케미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답답하죠? 답답하다. 정말 포스코 케미칼은 15만원에서 운이 좋으면 15만원, 낮으면 1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말 답답한 종목인데 다른 2차전지 관련 양극재, 음극재 다 날아갈 때도 못 올라가고 또 빠질 때 같이 빠지는 정말 답답한 종목. 정말 기대감으로 출발했지만 결국은 우리들에게 답답함, 고구마 맛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포스코 케미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한때 좋아해서 우리 카페에서 많이 추천했다가 최근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같이 좀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동사의 주가 추이는 17만원까지 한번 간 적이 있죠. 작년 10월, 9월 정도 됐다. 지금 10만 4천원인데 지금은 거의 바닥이에요. 그렇죠? 바닥에서 13만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전형적인 박스권 장세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따라서 10만원 거치에서는 사서 13만원대는 파는 그러한 전략이 유효한데 문제는 지금 가지고 계셔서 늪속에 빠진 그러한 친구분들이 가장 답답한 상황이죠. 일단 견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눈 감고 13만 오면 다 털고 나옵시다.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아무리 좋은 무슨 호재가 나오더라도 움직이지 않다. 위에 박스는 13만 원에 씌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좀 기다렸다가 다 13만 원까지 순환매로 돌아오면 한 번은 분명히 돌아오죠. 힘들지만 잘 견디고 있다가 빠져나오는 전략, 이러한 전략을 여러분들이 추천해 봅니다. 동사의 수급을 한번 봅시다. 기관 투자가들은 최근에 빨간 걸 내면 좀 사고 있는데요. 네, 외국인들 좀 사지만 이것도 한계인데 왜 사고 있는데도 10만 4천 원이요? 네,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뭔가 불편하면서 많이 파는 게 아닌가. 기관과 외국인은 사는데 개인들이 파는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 기관들이 이제 뭔가를 사서 올리지만 개인들의 마음속에는 이건 이미 접어버렸다는 거죠. 이는 2차전지 시장에서 가장 싸구려고 천덕꾸러기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면들이 수급에서 좀 어려움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사의 공매도 잔고를 한번 봅시다. 230만 주가 뭐 기본적인 230만 주에서 220만 주, 특별히 많이 늘지도 빠지지도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공매도 잔고에서 동사의 수급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 것 같다. 동사를 가지고 공매도 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동사는 양극재, 음극재를 모두 생산하는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뇌화물을 생산하고 판매 목적으로 1971년 설립되었으며 이후 라임 케미칼 사업에 진출했다. 라임 케미칼이라는 것은 생석회 화성품 가공 및 판매하는 사업부인데 이걸 라임 케미칼이죠. 뭔 말이냐면 우리가 샘물 속에 결합력을 강화시키거나 생산성을 높이거나 또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케미칼 어떤 뭔가를 집어넣죠. 단순하게 순수하게 철만으로 만들지 않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생석회하고 화성품인데 화학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인데 이 중에 생석회와 화성품 가공을 해서 포스코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다. 이게 동사의 기본적인 기업이었죠. 그러나 2010년 8월 LS 엠트론으로부터 음극재 사업을 인수하여 LS 엠트론에서 음극재 사업을 인수를 했네요.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 진출하면서 현재 제품 생산은 주로 음극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2년 전에 양극재 산업과 이제 합병을 한 거죠. 천연 흑연 음극재 제품으로 시작하여 침상 코코스를 활용한 인조 흑연 음극재 제품에도 진출을 했다. 2019년 4월 포스코 ESM과 합병하면서 음극재와 함께 양극재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음극재와 그리고 내화물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양극재 포스코 자회사인 양극재 회사인 ESM을 합병을 해서 양극재, 음극재, 내화물 이런 라임 케미칼 세 개의 사업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들은 세 개가 다 뭔가 수익을 내어 올라가는 복합 기업이라는 거죠. 삼성전자와 비슷한 모습인데 양극재면 양극재, 음극재면 음극재 이렇게 해야만 레버리지가 나타나는데 세 개가 다 있으니 한 해는 이게 좋고 한 해는 이게 나쁘고 이렇게 되면 글로벌 기업에서도 양극재를 사면은 에코프로그램의 LNF를 사지
굳이 뭐 복합적으로 기업에 속해 있는 포스코 케미칼을 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선택의 문제, 초이스의 문제, 수급의 문제에 있어서 동사가 다른 양극재나 음극재 기업 대비 가치가 크게 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이다. 안전할 수 있지만 상승 시에 레버리지는 약하다. 이렇게 기업 구조상 특징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침상 코커스라는 것을 쓰는데 니들 콕스라는데 콜타르를 원료로 활용해 만든 오부가 같이 탄소 제품의 중간 소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철을 만들 때 집어넣죠. 넣어서 반응 속도라든지 뭔가 더 잘 만들어지게 불순물을 제거한다든지 반드시 철을 만들 때 들어가는 게 침상 코커스입니다. 이게 들어가야만 좋은 철이 만들어지죠. 이 탄소 결합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격이 중국 시장과 연동돼서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많이 중국 시장의 경기가 좋아서 막 활성화되면 이거에 대한 사용량이 당연히 늘지만 뭐 환경 문제라든지 경기가 침체했을 때는 또 이게 사용량이 줄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제는 양극재와 음극재의 2차전지 소재로 가격이 움직이는 동사의 실적이 움직이는 그런 시대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시장은 이걸 알아주지 않는 거죠. 네, 답답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동사의 매출액 비중은 내화물, 라인 케미칼, 2차전지 이렇게 돼 있죠. 2022년을 봅시다. 전체가 2조 9천인데 내화물은 5,700억, 라인 케미칼은 7,700억, 2차전지가 1.6조. 뭐 거의 뭐 2차전지와 라임 케미칼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은 올해 1290억, 내년에 2260억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네요. 따라서 동사는 주력으로 2차전지 그리고 뭐 라인 케미칼 정도, 침상 코커스 정도를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악재 속에서도 동사의 매력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면 여전히 양극재 투자가 제일 긍정적이라는 거죠. 전기차 수요 반등으로 리튬 가격은 연중 견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양극재 최선호하는 경향은 이어질 것이다. 양극재 판가를 결정한 핵심 요인 원재료인 리튬과 니켈 가격인데 2분기 말 중국 수산화 리튬 가격은 연초 대비 2배 이상 상승했고 니켈 가격도 동기간 20% 올랐다. 반면 전해액, 분리막, 동박 가격은 상반기 중 피크아웃을 찍고 하반기 하락세로 전환이 됐다. 즉 양극재나 이런 것들은 빠지지 않았는데 반대로 전해액, 분리막, 동박 가격은 하락을 했고 여기에 속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박살이 난 거죠. 겨우 이제 양극재 기업들이 버티고 있는데 이들은 니켈 가격과 수산화 리튬 가격들의 가격 인상을 분기에 전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약, 갑의 이치에 있는 것 때문에 가능을 했던 건데 또 이러한 미리 사놓고 계약을 맺었던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니켈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또 이들은 기존의 계약으로 미리 사둔 것들이 이미 회계 장부에 잡혔기 때문에 이게 또 빠지면 이것도 또 문제예요. 이게 너무 많이 빠지면 또 회계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따라서 적절한 가격을 안정되게 유지하면서 양극재, 완성품 양극재 가격이 올라야만 유리한 그런 상황. 참 복잡하게 되는 거죠. 원재료를 사서 가공하는 기업들은 원재료를 어떻게 사오느냐, 어떤 계약으로 사오느냐, 또 얼마 정도 매출 비중이 차지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공격적으로 집행된 소재 증설 투자분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수급이 완화되고 있는 중이고 2분기 중국 봉쇄 영향으로 셋업체의 소재 재고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동사에 있어서는 양극재 사업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양극재 가격은 3분기에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원재료 및 양극재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이고 양극재 업체들은 출하량 증가가 동반되면서 견조한 이익이 지속될 전망이다. 2차전지 소재 중 양극재가 가장 최선호로 유지되는 이유이다. 중국의 2차전지 밸류체인의 전지 소재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줄면서 리튬 가격이 4월과 5월에 소폭 하락했지만 생산이 다시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하반기 리튬 수요도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필바라의 6월 말 스포듀빈 정광, 이름도 어려운 스포듀빈 정광 경매 가격이 전월 대비 6.6% 상승하는 등 가격 강세가 다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차 전지 및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지 않는다면 리튬 가격이 연중에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우리가 추정한 2022년 전기차용 2차 전지 생산량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505GW이다. 리튬 강산, 염호개발 프로젝트가 지난 2년간 급증했지만 실제 리튬의 생산량 증가 속도가 2차 전지 산업의 수요 증가율을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의해서 타이트한 수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가의 선반영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죠. 또한 2차 전지에 적합한 리튬을 생산하기 위한 정제 설비나 하이니켈 양극재용 수산화 리튬의 전환 능력도 바틀렉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2차 전지 양극재 시장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친환경용 리튬을 생산하고 리튬 세금을 부과하는 등 비싼 리튬 가격에 지금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리튬 가격이 오르고 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앞으로 있을 양극재에서 양극재 가격이 빠질 위험은 거의 없다. 좋은 환경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가 최근에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김정환 애널리스트가 이제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이야기는 두 개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좀 줄 것이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 가격 전가력이나 이런 데서 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김정환 애널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면에서 향후에 수요 증가가 한 3%에서 4% 정도 줄 것 같고 그다음에 가격 전가력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판매량이 2차 전기차가 좀 생각보다는 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에코프로, BM, LNF 관련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박살이 난 그러한 케이스가 있는데 어제도 좀 계속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동사도 그러한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미래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그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지 않다. 이런 뉘앙스로 리포트를 쓰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일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보는 거죠. 2분기 실적 발표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3분기, 4분기 가이던스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향후에 2차 전지 양극재 관련 기업들의 가격을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일단 꼭대기를 치고 내려와서 10에서 15%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하락할 것이냐는 분기 실적에서 발표될 IR 당시의 가이던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죠. 자, 두 번째는 동사는 양극재 수준의 기술이 많이 올라오는 중이다. 이런 부분은 동사의 매력 포인트죠. 고성능 전기차 2차 전지 쓸 N90, 니켈 함량 90인 하이 니켈 양극재 양산 체제를 최근에 완성했다. NCM, 니켈, 코바트 망간이 여기 이제 90%, 90, 여기에 2분의 1, 2분의 1 반반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러한 가장 고퀄리티, 고기술의 N90, 니켈 함량 90%가 최근에 기술이 개발된 거죠. 니켈 비중을 더 높인 N96 양극재도 올 하반기 내 시험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의 최종 단계에 다가서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96까지 올리는 거죠. 니켈을.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꼽히는 양극재에서 니켈 함량을 높이면 배터리 용량이 커지죠.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니켈 함량이 관건입니다. 대신 터지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늘리고 있었던 거죠. 니켈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수한 생산 방식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양산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보통 재료는 일반적인 대기에서 생산을 하는 데 비해서 이 하이 니켈은 산소만 주어진 상태에서 생산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산화탄소와 수분을 철저하게 없애는 기술이 만드는 공정의 핵심 기술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동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동사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올해부터 2차 전지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밸류체인을 완성을 하고 있죠. 최근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함께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합작사인 얼티엠 캠을 설립을 했습니다. 얼티엠 캠. 얼티엠은 우리 이제 GM과 LG 엔솔이 만든 그런 조인트 벤처이고 GM과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를 만들기에 만든 합작회사가 얼티엠 캠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세계 곳곳에서 리튬, 니켈, 흑연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고 광권을 확보하면서 완전적인 원료 수급이 가능한 것도 동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원료 단계에서부터 전구체, 활물질로 이어지는 제조 공정 전체에 대한 엄격한 품질 관리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것도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높은 장점이라 볼 수 있죠.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하게 응급제도 생산하는 점도 긍정적이죠. 천연 흑연 관련해서 저팽창 응급제와 인조 흑연이나 실리콘 응급제까지 응급제에 관련된 모든 응급제는 다 만들어내는 제품 다변화 능력을 동사가 가지고 있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충전 속도와 수명을 늘릴 전기차용 저팽창 응급제를 독자 개발해서 GM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조 흑연은 올해 국내 생산을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충전 특성상 이런 높이는 기술이 개발 중인데 소재의 조직 구조를 변화시켜서 충전 속도를 개선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배터리 충전 상태를 SOC라는데 80%까지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40분 정도 걸린다는 거죠. 이를 20분 내로 단축하는 것이 동사 응급제의 그러한 기술 개발의 목표라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다양한 동사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장점이 시장에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거죠. 그 이유는 동사가 양극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극재, 내화물까지 다 하면서 시장에서는 굳이 섹터에서 골라서 양극재를 사는데 이렇게 복합적인 기업을 사고 싶지는 않은 거죠. 이러한 선호도 차이가 동사 주가가 오르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다. 또한 동사가 포스코 기업에 속하면서 IR을 강화하거나 주가에 크게 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도 동사 주가가 저평가 상태다. 좀 저평가란 보기보다는 다른 양극재 기업에 비해서 선호도가 낮은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기가 힘들 거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너무 보수적이에요, 회사가. 마지막으로 동사의 2분기 실적 한번 봅시다.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2분기 추정 매출액은 7,104억, 그렇죠? YY로 48%, QOQ로 7%. 영업이익은 315억 원으로 QOQ는 23% 상승인데 YY는 마이너스 10% 하락이네요.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분기 대비 좋았는데 부분은 양극재와 화성품에서 좋았다는 거죠. 양극재 가격이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이유는 원재료인 리튬과 니켈 가격 상승분을 반영을 했기 때문이죠. 가동률도 높게 유지돼 이익률이 상승했을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매출은 전분기 대비 33%로 늘었습니다. 또한 화성품은 유가 강세의 수혜를 입었죠. 응급제는 전분기 대비 크게 개선되지 않았는데 3분기부터 제품 가격 상승 및 한국 2차전지 셋업체들의 구매량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향후에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동사는 2025년까지 연평균 이익 증가율 전망치를 38%에서 29%로 살짝 하향을 했죠. 이제 피크를 지나서 온 거죠.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증 구매력 감소와 이전보다 비싸진 전기차 2차전지 가격을 반영해 순수 전기차 BEV 한 대당 탑재되는 2차전지 용량 가정을 해보면 감소가 전망이 되고 있다. 2차전지 용량이 감소한다. 이 부분을 한국투자증권의 김정한 애널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순수 전기차 한 대당 탑재되는 2차전지 용량은 조금씩 줄고 있다. 이게 이제 에코프로 PM 가격을 좀 목표 가격을 낮추는 원인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자동차 업체는 판매량 증가를 위해 전기차 가격을 낮출 것이고 이는 2차 전지에 지불할 수 있는 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압력을 주는 거죠. 우리도 가격이 필요한데 너희도 가격 깎아라. 또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다. 전기차용 2차 전지 생산량 증가율을 2025년까지 연평균 47%에서 44%로 또 3%또 낮춘 것도 동사의 미래를 좀 전망을 어둡게 하는 2차 전지 양극재 시장을 전체적으로 가격 조정으로 몰고 가는 원인 중에 하나로 이 애널리스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산량 증가율이 떨어진다. 탑재량이 낮아진다. 이 두 가지 요인을 크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년은 1561기가와트에서 1440기가와트로 7% 하향, 생산량 증가율이 하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거죠.
이를 반영해서 포스코 케미칼의 2025년 연평균 이익 증가율은 전망치가 38%에서 29%로 낮추면서 동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던 거죠. 이 그래프가 한국투자증권의 김정환 애널이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쓴 이유 중에 핵심이죠. 순수 전기차인 BEV 한 대당 전지 탑재량 추정치가 하향을 했다는 거죠. 75에서 74로. 그다음 전기차용 2차 전지 생산량 전망치도 기존에서 살짝 하향 전망을 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인이 2차 전지 관련 양극재인 에코프로비움, LNF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에는 주가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원인이 되지 않는가. 이것을 이기려면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3분기 실적 전망을 할 때 여전히 강세가 이어질 것이고 이 강세가 생각보다도 더 강해질 것이고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김정한 애널의 생각을 뒤집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이 동사의 향후의 투자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사는 10만원에서 13만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장세이다. 13만 넘으면 일단 팔고 나오자. 가슴 아프지만 물려 계신 분들은 일단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코멘트를 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개별 종목에서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나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 않죠.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다. 그리고 박스권의 하단인데 지금 견뎌야 된다. 박스권 상단 13만원을 넘어서 올라오면 팔고 나오자.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긴 시간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즐겁고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